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특별한 재산도 없고 소득이라곤 남편의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작년에 간발의 차이로 기초연금에 탈락했습니다. 구청 직원의 말로는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던데 아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을 강력히 추진할 것 같던데 대통령과 여당이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추진한다면 결국 나머지 3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럴 거면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인지 뭔지는 왜 만드는 거죠?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현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에 대한 선택적 복지 추진 의지는 단호합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여야의 극한 대립 속의 기초연금 인상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 즉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소득 하위 70% 40만원, 상위 30% 20만원, 아니면 노인 전체에게 30%씩 지급하는 것이든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인데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여야 어느 쪽이든 기초연금 개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에 의해 과반 득표를 해야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승인하면 비로소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선택적 복지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할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 상임위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인데요. 그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24명의 위원 중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그리고 정의당이 1명이고 여기에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장까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할 것이고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행히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표결에 붙여지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부결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의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법은 보건복지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어렵지 않게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결국 대통령이 기초연금 확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가서 최종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과반 의석이 아닌 제적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70%에게만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이든 아니면 전체 지급이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023년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의 40만원 인상은 여야 공통된 주장이지만 지급 대상에 대한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한다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상위 30%인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0월 25일 첫 회의를 열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여야 합의에 의해 출발했지만 3개월간 아무런 회의도 없이 허송세월만 하다가 이제야 첫 발을 띄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그리고 정의당이 1명이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지금부터 약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처음 9개월 기간도 연금개혁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3개월을 소득 없이 흘려보내고 짧은 기간에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만 치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과의 통합 문제를 다루고 기초연금과 연계된 문제들도 논의하게 될 텐데요.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국민연금과 4대 직영연금과의 통합 문제. 둘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와 지급 범위에 대한 문제. 셋째,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문제. 넷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연계감액 문제 등입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 3월까지 연금에 대한 재정 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무래도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년 10월 정기국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이전에 조금 덜 받고 지급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노인 전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친구는 평생 연금 한 푼 안 내고도 기초연금을 매달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 저희 부부는 25년 동안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하고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못 받으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무튼 오늘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것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 취지이지만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각 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모든 세대에게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개혁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